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0날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한 주에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타인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결코 보상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 공정한 가격을 내지 않고도 뭔가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에픽테토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노력하는 대가는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로또를 당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어떠한 큰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미국의 어떤 주의 일출의 모습인데요. 단톡방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떠한 도시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스페인이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본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것인가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넷째 주, 어떻게 보면 셋째 주일 수도 있는데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항상 밝고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태양도 좋고 또 석양도 좋고 일출도 좋고 또 대보름달, 보름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자연이 주는 이 무한한 이런 자연의 이런 세계들이 감사 스마일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은 감명을 갖다가 또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1만 명 이벤트가 아니라 1만 1000명 감사 이벤트, 뉴 노멀 시대의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오늘 10분 선정해서 제가 오전에 각자 댓글에다가 달아드릴 텐데 제가 왜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이 감사 스마일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뒤에 글자를 그러니까 1만 1천짜리를 빠뜨렸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많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정말 1만 명이라는 저는 1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직 1만 1천 명은 제가 달성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게 되면 구독자 1만 1천 명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감사 스마일 TV를 우연찮게 보셨거나 들어오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1만 2천 명, 또 그 전에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감사 스마일이 이런 이벤트를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매일경제의 손동우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GTX 등 철도 17곳 뚫린다. 집값도 달릴까?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내년의 집값은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은 상승을 갖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년 4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또 간다. 또 내년 또 하반기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일단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고요. 전세 가격이라는 임대차 시장이 지금부터 저는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 정말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으실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내년 GTX-A 3월 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1월, 2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수서동탄이 아마 이제 뚫리게 되면 수서역 주변이라든지 동탄, 용인, 그 다음에 판교, 용인 구성, 동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수서동탄이 개통이 되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3월 GTX-A 수서동탄 등 2002년 집계 후에 최다 개통을 갖다가 내년에 지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탄에서 파주 운정, 그러니까 동탄과 파주 운정이 GTX-A 시점과 종점이 되는데 아마 동탄만큼 파주 운정도 뜨겁게 아마 이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8호선의 암사에서 별내 연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원래는 올해 개통을 할 목표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됐고 8호선 암사 별내가 만약에 연장된다고 하면 남양주라든지 구리 또 다산 신도시 정도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에 있는 부전, 마산, 부산과 마산을 연결되는 연결이 부전에서 마산 38분 연결을 갖다가 하는 이 노선도 상당히 눈길을 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금사 스마일이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좀 계속 꼬여서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전 마산선 같은 경우에는 부전역에서 이제 마산역 구간인데 1시간 30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제 38분, 거의 절반 이상의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마산 쪽에 있는 창원 쪽하고 이제 부산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개발업계에서는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보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철도 노선 정보 사이트 미래철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 업계 등에 따르게 되면 내년 전국에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이고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큰 노선은 역시 GTX-A입니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GTX-A 노선이 2024년에 개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 3월에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일단 운정 서울 구간도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GTX-A의 파급 효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GTX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될 것이고 서울의 집값을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산을 갖다 시킬 그런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GTX-A는 속도와 노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운정도 최근에 지금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킨텍스역 주변이라든지 대공역 주변, 그 다음에 창릉역 주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세 곳이 지금 GTX-A가 정찰하게 되는데 창릉은 2024년에 개통을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창릉역도 이제 개통을 할 준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GTX-A역이 들어가는 킨텍스와 대곡 창릉역 주변에 도보 역세권이면 가장 좋겠지만 도보 역세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로 5분 내지 10분 내외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호재를 내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 직격탄을 심하게 받았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집값 하락 둔화와 함께 GTX-A 개통까지 다가오면서 일부 받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연신내, 수서, 용인, 성남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하철 8호선 연장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있는 노선, 이것도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남양주뿐만 아니라 저는 구리 그리고 저쪽에 마석 주변에서 있는 호평까지도 평내 호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별내선은 남북으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라든지 송파 나가서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고요.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에 또 구리시도 서울 편입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구리 토평 2지구가 이번에 또 신규 택지로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구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또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이 계속 이야기 드렸던 서해선이 지금 내년에 충남 홍성부터 송산까지, 홍성 송산선까지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개통을 하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송산에서 원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일산 소사 구간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2025년, 2026년 정도가 되면, 이 송산에서 원시 구간도 아마,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일산에서 충남 홍성까지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안산까지 지금 다녀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원시까지만 연결돼도 상당히 편해지는데 원시에서 송산까지만 빨리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송산 아래쪽인 송산에서 이제 홍성, 충남 홍성까지도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화성국제 테마파크라든지 또 이쪽으로 또 신도시가 또 송산 신도시가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화성도 앞으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전 마산선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역과 창원시 마산 해운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도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창원에서 김해에서 부산을 갔다 가는 것도 대폭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이 교통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이 확충이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집값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출퇴근이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빠숑님께서 일단 광역교통망 추진 현황 블로그에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곳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또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제가 빠숑님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입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과 입지, 학군, 인프라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찾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교통망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아파트를 선택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역세권을 갖다가 그리고 초역세권을 갖다 주목하면 분명히 좋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교통망 프리미엄의 조건, 수도권은 30분대 출퇴근, 그 다음에 지방광역권은 1시간 생활권. 현재 추진 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 3월 말에 GTX A 구간 중에서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강남역, 삼성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무정차로 이제 2025년, 2026년을 생각하는데 제발 무정차라도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한 번에 운정에서 동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 구간도 지금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이 용산에서 강남이 아마 착공이 들어가는 2025년쯤 된다고 하면 일단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산 개발, 국제무지구 개발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용산에서 이제 서북부에 있는 삼성 아니면 또 파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제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믿어 달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GTX 위에의 수도권 노선, 그 다음에 8호선 별로 연장이라든지 신안산선, 감사스마일은 8호선도 주목하지만 이 신안산선을 상당히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이제 안산을 갖다가 내년에 또 관심을 갖고 한번 안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소식도 연계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광교 후매실 구간이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7호선 포천 연장, 그리고 대장 홍대선은 2025년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고양 은평선도 2025년에 지금 착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2025년 늦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호선 강동에서 하남 남양주 연장도 2025년에 그리고 3호선 하남 연장도 2026년에 이렇게 지금 착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30분 출퇴근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야심차게 지금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노선들은 물론 계획보다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착공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은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또 경기 부천 대장에서 홍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 또 새로운 신규 전철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GTX부터 광역철도까지 쭉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숑님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자세히 이런 별내선, 도봉산 1단계, 2단계, 강동 하남, 남양주선, 9호선, 고양 은평선, 송파 하남선, 위례 가천선까지 이게 자세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D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GTX-A가 일단 착공이 되게 되면 GTX-B, C, D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지방 노선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역권에 있는 지방 광역철도 시대도 1시간 생활권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제 빠쇼님이 결론을 주셨는데 관심 가질 부동산 일단 첫 번째가 출퇴근이 용이해야 된다. 출퇴근이 쉬워야 된다는 말씀을 빠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이런 GTX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개통할 노선 포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교통망과 도로망, 특히 이제 전철망이 개통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느냐. 물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차로 일단 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이 지하철, 전철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서울이 지금 이제 1000만에서 940만 정도가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940만에서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의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반대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해 가고 있고 서울의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아마 강남이 30억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강남은 30억이 돼도 되고 뭐 강북은 10억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물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입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30분에 막 출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집이 역하고 걸어서 5분 이내가 된다고 하면 그 GTX-A의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선에 있는 근처에 있는 역 근처에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은 분명히 지금보다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집값이 떨어진다. 전세 가격도 역전세가 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2009년도, 2008년도에 부동산 입문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은평뉴타운에 있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세상인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근무를 하면서도 한 3년간은 그런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부동산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2009년도, 10년도, 12년도, 15년도, 18년도를 쭉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부동산은 정말 입지가 최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갖다 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부동산을 택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고 이 GTX-A가 가는 그 방향으로 해서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역 주변에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고요. 수서역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거기 그런 데는 비싸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을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지금 GTX-B도 마찬가지고 GTX-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언젠가는 지금 착공을 할 거고 언젠가는 개통을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먼저 개통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거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금 보면 고양 은평선도 그렇고 대장 홍대선도 그렇고 신분당선도 그렇고 신안산선도 그렇고 광교 호메실 구간도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이런 뉴스를 보고 내가 조금 발빠르게 남들이 지금 아무도 안 살 때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한다는 것을 감자스마일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쇼님도
2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메가시티 서울은 어차피 이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게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남양주, 뭐 부천 이런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내가 키워나가야 되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타인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결코 보상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을 하고요. 작은 실천이라도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희망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는 이런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